단락의 설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자, 봅시다. 자, 팁을 걸어 놓고요. 일단은 글의 종류에 따라서 주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크게 독해, 즉 비문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독해 파트에서는 설명문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고요. 또 논설문이라는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자, 설명문은 중심이 뭡니까? 결국은 객관적 사실을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읽는 독자를 무엇하는 거죠? 이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논설문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장을 안 믿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읽는 독자를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설득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논설문입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이 설명문이란 건 결국은 어디에 핵심이 나온다? 처음부터 잘 모르고 뭐를 읽는 독자를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처음부터 뭐합니까?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무슨 형식을 사용하고요? 두 갈씩의 형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논설문은 두 갈씩이 될 수도 있지만 끝에 가서 자신의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된다? 미괄식 형태를 띠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나온 거는 두 갈씩,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 병렬식, 추보식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갈씩이란 건 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설명문의 형식이고 미괄식, 주로 미괄식은 어디에 나타난다?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논설문의 형식에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괄식이라는 건 결국은 앞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에 해당한다? 주로 논설문의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또 지우고 한번 봅시다. 거기 중괄식, 병렬식 전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추보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추보식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은요. 추보식이 아니라 통시적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통시적이 바로 무엇이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처음에 조선 전기가 나오고 조선 후기가 나오고 조선 근대까지 나왔다면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갔죠. 그럼 이게 바로 통시적이라는 거고요. 또는 1864년도에는 누가 어떤 말을 했고 1872년에는 누가 어떤 말을 했고 1800년도에 와서는 누가 또 어떤 것을 했다. 역시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런 걸 모두 다가 통시적 구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문맥의 접속어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지시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접속어와 지시어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만 알고 있다라면 전체적인 문장에서 사실은 전체 지문을 읽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접속어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헷갈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지시어는요? 지시어를 눈에 봄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글을 읽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앞뒤의 내용이 잘 안 맞아.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시어 접속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라면 전체 문장 구조가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접속어 중에서도 우리 크게 보면은 순접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역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접이라는 건 결국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의 내용이 어떻다? 같거나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거기도 나왔지만 앞뒤 문장이 논리적 모순이 없이 주종관계로 이어지도록 다음 글을 이어지는 접속어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 그렇다고 하면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든가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철수는 매우 착하다. 그래서 엄마 청소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으로 적절한 것 또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답지에 1번에는 매우 착하다. 그리고 점점 넘어가서 4번에다가 엄마 청소 도와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분명히 결론 주장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게 뭐가 되고요? 원인이 되고 뒤에 게 뭐가 됩니까? 결과, 즉 근거가 되고요. 여기가 주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느낌이 왠지 1번인 것 같지만 이렇게 뭐를 줬다라면 접속어의 앞뒤를 연결해 보면 뭐가 뒤에 있는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게 이건 당연히 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문맥을 맞으려면 엄마 청소 도와줘서 철수가 착하다고 나와야 되지만 일부러 좀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지문도 있지만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글 자체를, 즉 문장 자체를 이해 못하는 지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걸 예상해서 보면 뭔 소린지 모르지만 그래서가 나오면 앞의 내용과 그래서 뒤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앞에 건 원인이고 뒤에 건 결과구나, 즉 원인과 주장이구나 라는 걸 안다라면 답은 쉽게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해볼까요? 지시어 접속어 중에서 여러분 또한이라는 게 있죠. 잘 보세요. 철수는 스스로 넣고요. 스스로 방 청소했다. 또한 동생 숙제를 도와줬다. 자, 이때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글쓴이의 주장 또는 윗글의 핵심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가장 알맞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방 청소했다 스스로. 2번 동생의 숙제 도와줬다. 3번 뭐라고 할까요? 철수는 착하다 그랬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또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착각이요? 그럼 1번과 2번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혹시 3번? 3번이 맞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또한은 첨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장은 얘와 얘를 더하면 주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철수의 특징, 여기에 철수의 특징 공통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게 정답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